저는 얼마 전 취직하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몇 년 고생하다가 정말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고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셔서 회사 근처 조금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아서 시설도 별로고 화장실에서 냄새도 나지만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해서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큰 길가로 나가면 시설 좋은 오피스텔도 있고 신축 건물도 있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라 나중에 돈을 더 모으면 반드시 이사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워낙 저렴한 동네고 주변 환경이 별로다 보니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나이든 노인이나 근처에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여자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살다 보니 워낙 불편하고 동네도 정이 안 가서 빨리 이사가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고향에는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술집 다니는 여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가면 여자친구 불러다가 함께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어떤 나이 많은 아줌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잘 지낼 만큼 부침성 좋은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옆집 아줌마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 총각? 이번에 이사 왔나 보네? 나는 옆집에 사는 아줌마인데 이번에 반찬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것 좀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아줌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반찬통 하나를 제게 건네주고는 바로 돌아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런 정이 있는 아줌마가 있나 생각했죠. 그 뒤로 인연이 되어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도 하고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괜히 이웃 사는 사람끼리 안 좋게 지낼 필요 없다 싶었죠. 아줌마는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반찬을 나눠주는 것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도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짠하기도 하고 원래 잘 챙겨주는 아줌마가 고맙기도 해서 마음이 좀 쓰였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밤에 자주 외출을 하고 평소에는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외출할 때는 화장도 진하고 옷도 조금 야시시하게 입고 다녔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여자가 먹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집이랑 옆집 출입문이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어요. 아줌마가 새벽에 술이 취해 집으로 들어오면 집을 헷갈려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줌마한테 여기가 아니고 옆집이라고 얘기해주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옆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시계가 새벽 5시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들리고 문이 안 열리자 쾅쾅 두드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옆집 아줌마라 생각했고 약간 짜증이 나서 문을 열었는데 여기가 아니고 옆집이라고 이야기해도 아줌마는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는 금방 코까지 골며 자더라고요. 평소에도 술이 많이 취해서 다녔는데 그날따라 완전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줌마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옆집으로 가셔야 해요. 아줌마를 흔들어서 깨워봐도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손님용 이불 하나 덮어주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저는 곧 출근할 시간이라 잠을 더 자려고 했는데 아줌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자고 있는 아줌마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혼자서 아둥바둥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짠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줌마의 외모는 솔직히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얼굴이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는 아니었지만 적당히 살집 있고 볼륨이 있어서 아저씨들이 완전 뻑이 갈 몸매였습니다. 제가 봐도 젊은 시절의 아줌마는 얼굴로 끝발 좀 날렸을 것 같더라고요. 젊은 제 눈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고향에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좋은 이웃사촌으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전 일이었어요. 제 방이 정말 더운데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옵션으로 달려있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크게 시원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그마저 없었으면 아마 쪄 죽었을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한참 운동하고 있었는데 제 방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해서 나가봤더니 옆집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무슨 사우나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난 집에서 얼마나 더웠을까 싶어서 얼른 들어오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물도 꺼내줬는데 작은 물병 하나를 숨도 안 쉬고 원샷을 했어요. 이제서야 조금 살 것 같다며 웃고 있는 아줌마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줌마는 낮엔 너무 더워서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면서 에어컨 수리기사가 내일 온다니까 오늘만 해 떨어질 때까지 신세 져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평소에 아줌마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아줌마랑 제 방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마땅히 뭘 할 게 없더라고요. 아줌마도 좀 뻘쭘했는지 자기가 신세지는 입장에서 치킨 쏜다고 하더니 치킨 2마리와 생맥주도 주문했어요. 그때가 아직 해가 중천이었는데 아줌마와 마주 앉아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날이라 그런지 시원한 생맥주가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술 좋아하고 아줌마도 술을 참 잘 마셨어요. 먹다 보니 술이 모자라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소주까지 다 털어먹고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편의점 가서 소주를 더 사와서 마셨습니다. 대낮부터 시작한 술자리는 해 떨어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둘 다 만취 상태가 되어서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저도 자고 아줌마도 잠들었고 한참 자다 일어나니까 제 방 침대 위에 있더라고요. 옆에는 아줌마가 제 쪽을 바라보며 같이 누워 있었어요. 제 방 침대가 혼자 살다 보니 작은 싱글 사이즈였는데 아줌마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를 끌어안고 딱 붙어서 자더라고요. 너무 더운 한여름이라 둘 다 옷도 얇게 입고 있었는데 온몸으로 아줌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줌마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도톰한 게 매력적이고 제 몸에 닿고 있는 아줌마의 모든 것이 매혹적으로 느껴졌어요. 한참 아줌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렇게 쳐다보니 느낌이 이상하네. 라고 아줌마는 수줍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방 침대 위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우리 둘은 뭔가 더 이상의 어떠한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마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나이 차이는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아줌마와 저는 더 뜨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와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방을 오갔습니다. 별일 없으면 저녁도 같이 먹고 사람들 눈이 별로 없는 한밤중엔 같이 손잡고 산책도 다녔어요. 여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은 당연히 여자친구고 아줌마와 저는 서로 타지에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일 뿐입니다. 언젠가 아줌마와 저의 관계도 끝이 나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